자, 2강 배색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배색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배색이란 뭐 저번 1강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배색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색상을 이런 목적에 따라서 적합하도록 조합하여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색채는 실제로는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강하죠.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후각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색채를 시각으로 보고 나서 느껴지는 후각의 감각인 거예요. 얘는 약간 꽃향이 나는 것 같아. 얘는 약간 상쾌한 향이 나는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색채는 사실은 시각적인 효과를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사랑스러운 느낌이다, 뭐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하는 것도 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뇌로 그게 전달이 돼서 이런 느낌을 파생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배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산업기사와 기사에는 그 배색 과목이 존재를 하는데 산업기사에서는 감성배색, 자, 산업기사에서는 산기라고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3과목이 감성배색이에요. 배색. 그리고 기사에서는 3과목이 감성배색, 4과목이 색채, 계획, 및 뭐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어떤 문구를 주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나의 생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냐? 나는 빨간색이 떠올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파란색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나는 파란색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을 조금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 배색의 기초 부분에서 좀 다룰 거예요. 사실 이번 시간에서는 배색 기법에 대해서 많이 다룰 거고 다음 시간이 이제 컬러 이미지에서는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 감독이 아니어도 공포감을 주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소리를 빠밤 이런 식으로 냈어. 그럼 이렇게 막 긴장감이 고조시키는 음악이 내고 뭐 시각적인 그런 촉감의 느낌 후각적인 느낌도 약간 왜 막 그 철의 스산한 그런 향 이런 걸 다 만들어내서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방탈출이라고 옛날에 많이 했던 친구들이 많이 했었는데 방탈출 같은 그런 테마 아니면 뭐 놀이동산에 어떤 공포 테마를 만든다. 그럼 소리 막 무섭게 만들었어요. 촉감 같은 거 막 거칠고 막 음산하게 만들고 향도 약간 막 비린내라든지 약간 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색채를 코채도 막 밝고 막 진한 노란색으로 색채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포가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컨셉에 맞춰서 뭐 색상이라든지 명도라든지 채도를 선정하고 그런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배치를 해서 제한을 하는 거를 이 감성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주조색, 보조색, 강이에요. 강조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말하면 주조색은 이 전체적인 컨셉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 보조색은 주조색을 조금 도와주는 것. 강조색은 조금 강조색, 보조색 마찬가지로 주조색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강조색은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컬러를 사용한다든지 조금 더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주조색은 보통 70%에서 75% 정도의 사용량을 보이고 보조색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강조색의 경우에는 5에서 많으면 10%까지 사용하는데 이게 뭐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뭐 딸기 주스를 만들어요, 우리가. 근데 나는 딸기만 갈아서 만들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냥 딸기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주조색만 사용을 한 거예요. 주가 되는 이 컨셉이 뭐 딸기 주스니까 딸기만 사용을 했으면 뭐 주조색만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딸기에다가 딸기를 먹었더니 딸기는 괜찮은데 약간 내가 목이 퍽퍽해. 뭔가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물을 좀 첨가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딸기 반에 물 반 막 이렇게 넣나요? 그렇진 않죠. 딸기 반이에 뭐 물을 조금 넣었어요. 살짝 부드러워지게. 그랬더니 먹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렇다고 이게 물인가요? 아니죠. 딸기 주스인데 물이 살짝 첨가된 딸기 주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주조색은 전체적인 컨셉의 흐름을 중심적으로 잡고 가는 애들을 주조색이라고 해요. 딸기 같은 존재. 그리고 보조색은 딸기를 약간 보조해주는 거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보조색은 주조색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조색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딸기 주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랑 물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냥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밍밍한데 좀 더 달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또 좀 더 새콤은 조금 그렇죠. 뭐 좀 달았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거기다 설탕을 살짝 넣었어요.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물 반, 설탕 반, 막 딸기 반 이렇게 세 개를 넣나요? 그거는 아니죠. 설탕은 굉장히 소량만 들어가지만 맛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죠. 굉장히 단맛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강조색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뭐 그럼 보조색과 강조색만 사용하면 안 되나? 그거는 조금 이렇게 딸기 주스에 물이랑 설탕만 넣는 거죠. 설탕물이지 딸기 주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가는 주조색과 그거를 이제 서포트해주는 보조색과 강조색이 있다라고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빠르진 않나요? 이 피드백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빠른지 느린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색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색 이미지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보니까 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만 이 실제로 살살살살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비슷하게 뭐 느끼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낸 부분이에서 이제 구체적인 연상과 이 연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연상과 추상적인 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연상에는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죠. 뭐 쉽게 빨간색 했는데 뭐 사랑, 정열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은 항상 같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빨강, 알이라고 하는 거는 국체적으로는 뭐 태양, 불, 사과, 장미, 노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 빨간색 하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구체적 연상이 있을 수 있고 추상적인 연상에는 정열, 뭐 혁명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흥분, 위험, 막 분노 폭발, 또 다시 뭐 사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빨간색 안에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황색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꼭 한 번씩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노란색, 내가 노란색을 봤더니 무슨 색이 떠올라? 뭐 개나리, 뭐 해. 뭐 또는 뭐 이거 노란색으로도 노을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노란색은 추상적으로 봤을 땐 어떤 느낌이냐? 막 희망, 막 명랑해요. 그리고 뭐 환희, 유쾌. 그렇지만 이게 유쾌하다, 이게 약간 중후한 느낌이 아니까 약간 경박스러운 느낌도 줄 수 있죠. 너무 막 종종종종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꼭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색에서의 색은 이 컨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면
사랑. 뭐 색상에 따라 이 명도에 따라, 채도에 따라 이렇게 컨셉이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빨간색이에요. 근데, 자주색.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1R이라고 얘기했죠. 1R에 가까운 빨간색은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자줏빛이 가까우니까 막 사랑이어도 성숙한 사랑, 어른들의 사랑, 조금 막 매혹적인 사랑 이런 느낌이라면 10R에 가까운 빨간색은 좀 약간 뭐 첫사랑, 뭐 좀 뭐 풋풋한 사랑, 뭐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명도로 가봅시다. 자, 명도, 고명도의 빨간색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명도, 그러니까 연한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뭐 핑크인데 핑크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막 하늘하늘한 빨간색, 흰색이 많이 도는 그런 그냥 굉장히 순수한 사랑, 막 풋사랑 이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 저명도라고 하면 검정색에 가까운 막 검붉은색의 그런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그런 색은 뭐 비극적인 사랑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채도에 따라서 채도가 높아 뭐 비비드 톤, 그러니까 뭐 쨍한 빨간색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제로는 쨍한 빨간색의 사랑은 막 정열적인 사랑, 막 너 없이는 못 살아, 막 이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채도, 그러니까 회색빛에 가까운 빨간색에 대한 사랑의 느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랑. 고채도에서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랬다면 저채도에서는 네가 있으면 못 살아 뭐 약간 이런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그 색상 안에도 명도와 또 채도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많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색이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배색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색상에 대한 배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일 색상의 배색, 그래서 같은 색상을 뭐 명도나 채도 차만 가지고 배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 유사 색상의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색상원 내에서 주변에 있는 색상, 그래서 비슷비슷한 색깔을 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속 얘기하지만 감성 배색을 할 때 뭐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의 유사 색상으로 배색을 하였다. 동일 색상으로 배색을 하였다. 이렇게 그 꼭 필기 작성 의도에서 그 배색 의도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 색상은 색상에 마주보는 보색 관계 또는 유사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을 배색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조, 그래서 경쾌한 느낌이 날 수 있고 어떻게 다소 좀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느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도에 대한 배색입니다. 고명도끼리의 배색은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하고 맑은 느낌, 순수한 느낌이 날 수 있고, 중명도의 배색에서는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 색상에서 보이시죠? 좀 차분한 느낌이 날 수 있고, 저명도에서는 조금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외워야지 하면 굉장히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내가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봤을 때 가벼워. 그 고명도는 좀 가볍고 막 부드럽고 막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난다면은 저명도로 갈수록 딱딱하고 무겁고 좀 진중한 느낌, 중후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도에 대한 배색. 딱 보시면 어떠세요? 고채도 명랑하죠.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이 좀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채도, 그래서 그레이 톤에 가까운 이 배색은 이제 차분하고 좀 안정적인 느낌, 좀 마음이 막 신났다면, 고채도가 막 신났다면 약간 안정되는 느낌. 저채도는 어떤 느낌? 더 심플하고 정적인 느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 이 저채도의 느낌이 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조입니다. 그래서 저채도의 저명도다 그러면은 은은하면서도 중후하고 무겁고
딱딱하고 뭐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속성에 의한 배색은 색조의 배색인데 요거를 사실 감성 배색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동일 색조의 배색, 그럼 뭐 한 색조, 예를 들어서 뭐 페일톤이다 라고 하면 페일톤 내에서의 색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일 톤 내에서의 이 색조의 혼합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톤이라고 이야기해요. 톤 안에 있다, 톤 안에 톤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같은 톤 안에 있는 그 배색을 톤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색조는 거의 근접한 아까 색조 표준에 이렇게 동그란 게 이게 5개, 4개, 뭐 2개, 1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근접 뭐 이 주변에 이만큼 정도 위치 거리에 있는 그런 배색을 이런 유사색조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색조 배색이라고 이야기하면 톤에서의 반대는 명도와 채도가 뭐 극명하게 갈린다든지 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든지 이런 반대색조에서의 배색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과 거의 그 색조에 의한 배색 이 기법이 많은데, 색상에도 동일 색상이 있고 유사 색상이 있고 반대 색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색조도 마찬가지로 동일 색조와 유사 색조와 반대 색조가 있는데 이거를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일 색상에서 동일 색조 뭐 이러면 같은 색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동일 색상의 유사 색조 배색하였다, 동일 색상의 반대 색조 배색하였다, 또는 유사 색상의 동일 색조 배색하였다, 유사 색상의 반대 색조 배색하였다, 또는 반대 색조의 반대 색상의 동일 색조 배색하였다, 반대 색상의 유사 색조 배색하였다, 이런 부분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예를 드는데 따뜻한 배색이다 뭐 이라고 얘기했을 때 난색의 레드를 사용하죠. 보통 이제 따뜻한 느낌이다 하면은 난색, 그러니까 따뜻한 계열의 레드를 사용하면 그냥 무조건 따뜻한 느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채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색기가 같은 레드인데 회색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뜻한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조와 색상을 잘 사용을 해야지만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색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필수로 감성 배색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어떤 색상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배색 기법을 활용하여 배색하였다라고 하는 거를 필수로 넣으셔야 해요. 위에도 지정에 써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색 테크닉은 꼭 별표 5개씩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톤온톤 배색, 가장 먼저 톤온톤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톤 위에 톤을 겹치다 하는 의미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동일 색상이에요. 같은 색상인데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나타내서 그런 명시성을 주는 거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의 줄무늬 약간 흰색이라고 볼 수 있지만 흰색은 아니죠. 그래서 호랑이의 색상 뭐예요? 약간 주황색의 털에 그다음에 흰색과 약간 어두운 주황색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갈색이죠. 갈색이 이렇게 막 줄무늬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색상인데 명도차를 다소 크게 준 거를 배색하는 거를 톤 온 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톤 인 톤은 톤 온
톤인톤과 톤인톤을 사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톤인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톤 안에 톤이 들어있다. 그래서 동일 색조 안에서의 색상만 변경되는 배색을 톤인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톤인톤 했으면 톤얼 배색은 톤인톤과 같은데 약간 중명도, 중채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덜톤, 뭐 아까 또 무슨 톤이 있죠? 뭐 중명도, 중채도, 뭐 덜톤, 뭐 소프트 톤 같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배색을 톤얼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차분한 느낌이 나는 배색의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까마이웨, 폭까마이웨 배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까마이웨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톤온톤과 비슷해요. 명도차를 뭐 약간 주는. 근데 그 명도의 변화폭이 굉장히 조금해요. 비교적 많이 나는 거를 톤온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나고 비슷한 색깔끼리 막 거의 비슷하게 배색이 되어 있는 거를 까마이웨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폭까마이의 배색은 얘도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약간 포인트 되는 한 가지 색, 그래도 같은 색상 안에서 포인트 되는 색을 배색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같은 색상인데 소재를 달라서 그 느낌만 차이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폭까마이의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까마이의 배색 같은 경우에는 동일 색상, 앞에서 참 그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자, 이 톤온톤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 색상에서 뭐죠? 그쵸. 유사색조 또는 반대색조까지 가능하죠. 명도차를 크게 하려면 반대색조로 가야 되니까 동일 색상 내에서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톤인, 톤 배색 같은 경우에는 동일 색조에서 유사 반대 색상을 배색하는 걸 이야기하죠. 뭐 톤인톤과 톤얼은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까마이웨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 색상에서 동일 색조나 유사색조. 아까 이제 동일 색상에서 동일 색조면 같은 색깔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라는 뜻이고, 사실은 이 색조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화이티시 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이제 5개가 구분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딱 그 색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색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섞여도 다른 색. 왜 우리가 립스틱은 하늘 아래 같은 색의 핑크 립스틱은 없다라고 느끼듯이 아주 조금의 색조와 아주 조금의 색상의 차이만 왔다 갔다 해도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톤 내에서도 오른쪽에 이제 이 페일 톤으로 가까이 가는 화이티시 톤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요 밑으로 이 라이트 그레이시 톤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화이티시 톤이 있을 거고, 이렇게 톤이 약간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동일 색조. 뭐 사실 유사색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동일 색조나 또는 유사색조.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까마이의 배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감성 배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까마이나 폭까마이 배색을 하면 더 강조해요. 더 부드러운.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 사랑스럽게, 시원한 느낌을 더 시원하게, 뭐 많이 같은 그 색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시원하게, 이렇게 좀 그런 그 이미지를 강조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비콜로와 트리콜로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국기에서 많이 보이는 시인성과 주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색상과 아주 비비드 톤의 색상과 흰색, 무채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비콜로는 2가지 색을 사용하는 거고, 트리콜로는 3가지 색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색, 강조배색이 있는데 분리배색은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강조배색은 악센트 배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분리배색, 세퍼레이션 배색은 배색 시 색들을 분리시키는 효과인데 분리 컬러를 주로 무채색을 사용하는 경우, 무채색이나 아니면 굉장히 채도가 낮은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를 이 분리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슷한 느낌이지만 강조색, 좀 약간 비비드 톤이나 좀 진한 색, 그러니까 채도가 높은 색을 가지고 분리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강조를 탁 시켜주는 느낌을 이 강조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라데이션 배색은 색상, 명도, 채도, 톤 등이 연속적으로 주르르르르 이어지는 느낌으로 배색해서 조금 더 리듬감이나 운동감 또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조금 낼 수 있는 배색이 그라데이션 배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플렉스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복잡한이란 뜻이에요.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본래 순색의 그런 명도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또 한번 다룰 건데, 컬러 파워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건데, 보라색 어떤 느낌이에요? 조금 어둡죠? 노란색 어떤 느낌이에요? 또 밝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보라색인데 밝은 보라색을 쓰고, 노란색인데 어두운 노란색을 써서 이렇게 적용해서 그런 배색을 하는 거를 이 콤플렉스 배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배색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약간 불안정하고. 보통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군복? 군복 같은데, 아니면 우리 군복 같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이 콤플렉스 배색이에요. 그 다음에 레피티션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복되는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보이고, 두 가지 이상 색을 사용하지만 일정하게 질서를 주어서 리듬과 조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을 레피티션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 배색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컬러 배색은 아주 채도가 높은 톤, 비비드 톤 그리고 기본색에서 다양한 색상을 막 배색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느낌, 다소 혼란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이 멀티컬러 배색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색의 기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